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의 캠프가 올해로 40번째를 맞았습니다. 노아내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캠프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네티즌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영 목사입니다. 프랑스 성당의 테러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성직자들도 IS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과 평화와 공존이라는 가치가 설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죠. 그 이유는 여전히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인데요. 부디 종교 간의 갈등과 혐오 범죄의 구도로만 치닫지 않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객관적인 통찰력으로 문제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백석쿰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아내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40번째 캠프 소식을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찜통더위로 숨이 턱턱 막히는 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워터파크가 백석대학교 운동장 한켠에 마련됐습니다. 백석쿰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와 청소년, 봉사에 나선 대학생들 모두 시원한 물놀이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많이 더운데 친구들이랑도 시원하게 같이 놀고 콘장님들이랑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시원하고 재밌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니까 정말 재밌어요. 캠프에 봉사자로 참여한 백석대 재학생들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이 복장이 좀 덥긴 하지만 애들이 와가지고 막 가위바위보 같이 하면서 좀 놀고 이렇게 스티커 주면 막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좀 뿌듯하고요. 예절과 효, 협동과 배려, 소통 등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백석쿰 캠프는 올여름 4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20년 동안 진행된 캠프를 거쳐간 참가자는 5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린 시절 캠프에 참가해 꿈과 희망을 품었던 아이들은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봉사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품었던 비전을 다문화 가정과 지역 아동센터 등 소외된 아이들에게 전한다는 각오입니다. 저도 보육원에 살다가 여기를 경험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누구보다도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잘 참여하고 할지 알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마다 아이들이 실천적인 인성활동을 체험하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백석쿰 캠프. 캠프는 앞으로도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백석대의 교육 철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대학은 적극적으로 인성,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성 함량을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투자할 겁니다.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백석쿰 캠프는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체험의 기회를, 봉사하는 학생들에게는 산교육의 현장을 제공하며 인성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CCNL 뉴스 유성훈입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신학교육을 통한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인데요.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할 미래의 사역자들을 교육해온 한국성서침례교회가 필리핀 목회자 학교를 통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김여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5일 목회자 학교 졸업식이 진행된 필리핀 커먼웰스 갈릴리 성서침례교회. 3년 동안의 목회자 재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날 졸업을 맞은 20여 명의 사역자들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I feel so happy because I'm graduated in this school. Thank you so much for the Korean pastors and brethren that they sacrifice for this school to the Filipino pastors. 이날 열린 졸업식에는 한국 성서침례 친교회 소속 교역자와 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시간과 재능을 보탠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소속 교수들의 헌신으로
필리핀 목회자들은 체계적인 신학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대학교 교수님들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방학 때 오셔서 교육을 하셨고 이번에 목회자 학교 제1회 졸업을 하게 되어서 제가 와서 수료증을 드리게 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는 4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자립하는 교회는 5%가 채 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역자가 적고 목회자 교육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안타까워했던 한국 선교사들의 기도에 한국 성서 침례 친교회의 후원이 더해지며 2014년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3년간 총 6차례에 걸쳐 교회론과 구원론, 종말론을 강의하는 목회자 재교육 과정이 개설돼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겁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올바로 배워서 변화되어야 교회도 변화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이 다른 교육을 받아서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명지대학교 찬양팀인 SOM과 꿈사랑 침례교회팀이 참여한 가운데 목회자 학교와 졸업생들의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열고 필리핀의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을 위협적인 요소로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선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첨단 기술은 세상의 모든 언어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줄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se three men all have a passion for the Bible, and each plays a key role in making it possible for everyone on earth to have access to the Scripture in our lifetimes. Bob Creason, head of Wycliffe Bible Translators, says putting God's Word into the earth's 6,900 languages is well on the way. This tree at their Orlando Visitor Center shows what 6,900 looks like. About a third of those don't need any work, a third of those are underway, and about a third, around 1,800, don't have one word of Scripture yet. High-tech innovations are slashing the average 40-year time it used to take for a first translation. It has accelerated the pace such that now it takes about 10 years or even less for a New Testament to be done. Mark Green began his drive to spread the word when he watched a Guatemalan tribesman cry after waiting 40 years to get his hands on the Scriptures. And I even wondered if it was a good return on investment, spend all that time and money for just 30,000 Eastern Halkel texts. But when Gaspar went forward to get his Bible, he did something I'd never seen before, and he openly wept to get God's Word. My passion every day since then has been to make sure that everybody has God's Word. And the language they speak, they're what we call the heart language. Creason recalls a similar moment for some African church women when a Bible translator read them the Easter story. So he read them the story, and they just started weeping. He said, "Mothers, why are you crying?" And they said, "We've never heard this story before." He says, "Yes, you have. You've heard this story many times before." But then all of a sudden he realized they'd only heard it in French. They'd never heard it in their mother tongue, which was Yambeta. Bible apps like YouVersion allow people to access the Bible in a few seconds on their digital devices, even in countries where it's banned. So instead of carrying a Bible around that might put your life at risk, now you carry your phone around. Bobby Grunwald came up with YouVersion, which has been downloaded more than 150 million times. The app's been used in every single country and territory on the planet, including places where the Bible's prohibited, where if people were caught with the Bible, they'd be put to death. Grunwald remembers a Malaysian woman first realizing she and her people could finally read banned Scripture. When she was young, they'd burned all the Bibles in that language. The last time she had seen God's Word in her language, she was a little girl. And one of the things that she said is, they can't burn this, and when she was talking about the app. An added benefit, visual and audio Bibles help with illiteracy. People will actually either read on their phones or read in a book. They'll listen to the recorded version, and they'll actually learn how to read using the Scriptures and listening to the audio. In addition to reaching the world, reaching the young is also important, and technology makes a huge difference in that goal. Us and our partners, we've invested millions of dollars in building an app that we really feel like is at the top level in terms of its engagement with kids, and something that we really are excited about because it's engaging my children in the Bible every day. The Bible app for kids is certainly changing the way that children relate to the Bible, but in some cases, it's even affecting adults. Like an atheist who said he'd do whatever it took to help his daughter learn. His daughter was interested in God, and so the Bible app for kids became a resource for him to actually teach her. So we had an atheist parent that's actually teaching their children about the Bible using the Bible app for kids. It's quite incredible.
Meanwhile, Green and his allies have made spreading the word easier by creating the Digital Bible Library and convincing those who own rights to various Bible translations to share. So when somebody comes up with an incredible idea like YouVersion and needs all these texts, they don't have to fly all around the world to get it. That allowed YouVersion to reach a recent milestone of offering 1,000 free translations to the world. And that access is getting faster all the time. Sometimes it takes 6 months to a year to get the printed version out, but in the Digital Bible Library, YouVersion can go in there, pull out that text, and in about 20 minutes put these things out now. Mark Green's goal is clear. My passion is by the year 2033 that 95% of the world will have a whole Bible, 99.9% will have a New Testament, and 100% will have at least 25 chapters. Imagine this, in our lifetimes, all the people throughout the whole world finally having their very own version of the Bible, no matter what language they speak. Could this hasten the day when the gospel is finally preached to the very ends of the earth? Jesus in Matthew 24:14 spoke of such a day. He says, after all have heard, then I'll come back. The end will come. We're hastening the return of Jesus Christ. No predictions. I'm not in the business of being a prophet, but I really do believe that's true. Two things are going to last forever: the souls of man and God's Word. So if we can put God's Word into people, then we feel like we're doing something that lasts forever. Paul Strand, CBN News, reporting from Orlando. 최근 1,030여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무성의한 대응으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공식 카페를 만들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개인정보 유출 예. 사건, 이번에 또 인터넷 종합 쇼핑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인터파크 데이터베이스에 네네. 그 해커가 네. 침투를 해갖고 약 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네네. 결국 유출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유출된 개인정보는 네. 결국은 뭐 이제 뭐 고객의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네. 뭐 이런 뭐 생년월일 이런 네네. 것들이 유출됐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네. 것은 주민등록번호하고 금융정보는 네.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네네. 과거에도 상당히 많았죠. 네, 여러 번 있었죠, 사실은. 네, 옥션에서도 한번 대규모로 그 네네. 쇼핑몰에서 한번 유출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게임 업체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도 네네. 한번 유출이 됐었고, 그 이외에도 뭐 그 국민은행 또 뭐 NH 농협 네네. 뭐 이런 데서도 유출됐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이런 그 개인 기관 외에도 공공기관에서도 네네. 또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유출에 대한 것은 네. 그 이 개인이나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네. 지난번에는 이제 그 운전자에 대한 그 면허에 대한 걸 관리하는 네네. 그 국토교통부 자동차 민원관리 사업소 포탈에서 사업자 포탈 여기서 운전자 한 2천만 명의 개인정보도 한번 유출된 적이 있어서 어마어마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개인정보라는 게 민간 기업만이 아니고 네. 이런 공공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피해를 보고 있죠. 자, 이 고객 정보 관리가 또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도마에 오르게 됐는데요. 문제는 해킹 관련이 일어났는데도 이 사실을 곧바로 밝히지 않은 것, 이게 참 문제가 아닙니까? 예, 실제적으로 해킹된 게 그 5월 달이었답니다. 지난 네네. 5월 달. 근데 이걸 인지하게 된 게 네. 이제 7월 11일. 네네. 7월 11일 날 어떻게 이제 인지를 하게 됐냐면 네. 상대 측에서 네. 우리가 정보를 해킹했다. 네. 그래서 이걸 유출시킬 테니까 그럼 너희들 피해가 크니까 30억 원을 주면 우리가 유출 안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네. 이걸 일반인한테 이제 그 고객들한테 공지한 거는 2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2주 동안을 알면서도 공지를 하지 않았죠. 네네. 근데 이 개인정보 유출을 공지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차 피해가 생길 수 그러겠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신속하게 알려줘서 네네. 본인이 이제 잘못된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를 빨리 이제 변경시킬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네네. 그걸 이제 대처가 늦었으니까 네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고객들의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인터파크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해킹이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몰랐다,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네. 5월 달에 됐는데 7월 달에 네네. 결국 그 협상이 들어와서 비로소 알았어요. 네. 그 이제 이들은 이제 결국은 그 직원 PC에다가 네. 그 바이러스를 신고 네네. 그 바이러스 서버에 직원 PC에서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서서히 정보를 빼내니까 네네.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어떤 방화벽이라든지 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네네. 앞으로도 이제 이럴 가능성이 더 있으니까 네네. 결국 고객으로서는 스스로도 네. 막 비번을 자주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관리도 필요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민관 합동조사단이 이번 인터파크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재발 방지가 나오지 않으면 네. 사실은 지금 인터넷 세상이고 그렇죠. IoT 사물 인터넷 세상인데 네네. 그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진짜 네네. 실제적으로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이 드는 것처럼 네네. 사회가 병들 수도 있고 그렇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조사에 착수가 되고 있고요. 또 고객들은 그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네. 내가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네네. 확인이 가능하다니까 이제 확인해서 네. 유출됐다 그러면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해서 바꿔야 되겠죠. 자, 문제는 이런 그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또 발생되는데요. 네. 그때마다 취한 조치라는 게 어떤 업체의 사과, 네. 또 개인이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것. 네. 이거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고객들은 답답하다라고 심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결국은 네. 그 이 개인 정보라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네.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취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업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취합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네네. 이익만 취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한테 돌아가니까 네네. 고객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피해를 결국 보상받아야 되겠다, 배상받아야 되겠다. 네네. 이래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집단 소송을 해서 네. 수천 명이 이제 집단 소송을 해서 그 피해 배상을 받기도 하고. 자, 그럼 일단 집단 소송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집단 소송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는데 집단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배상을 받으려면 네네. 우선 피해를 입증해야 되고 네네. 또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대가 이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그 과실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그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과실이라는 것은 해커들이 기술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 방어의 기술이 현재로 봤을 때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해커의 기술이 더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도 막을 수 없을 때는 변상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그 해커의 기술을 그 당시 소송 들어왔을 때는 그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고 네네. 또 기술 그 발전 그 상황을 봐서 실제적인 피해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도 좀 안 돼 있고 그래서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KT하고 몇 군데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로 인해서 유출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났다는 게 입증이 됐고 네. 그다음에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암호화해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과실이 또 인정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집단 소송이 승소해서 배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는 이 개인 정보로 개인의 취향까지 알다 보니까 이거 혹시
범죄로 악용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악용되는 게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죠. 네네.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상대 정보를 아니까 네네. 여기 뭐 중앙 뭐 직업 무슨 수사관 누구입니다. 이러고 네네. 누구시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뭐 다 그렇죠. 물어보잖아요. 그 상대를 설득시키고 또 유혹시키려면 정보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당신의 정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네네. 그러면서 여기 검찰청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보이스피싱에 이제 결국 범죄에 넘어가게 되는데 네네. 이런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메일 주소를 알면 네. 비번 뭐 이런 걸 다 알면 그쪽 이메일에다가 랜섬웨어라고 이 바이러스를 하나 집어넣어요. 네.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면 네.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던 주요 자료들이 모두 다 아무 이제 정보가 이렇게 먹통이 돼서 열어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그걸로 다시 연락합니다. 얼마를 주면 네. 그거를 열 수 있는 내가 비번을 알려줄 테니까 네.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그 2차 피해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중요한 정보를 당장 빨리 빼서 뭐 회사에서 쓸 수도 있고 개인도 쓸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이런데 네. 그 사람이 원하는 돈을 주는 것이 결국 이 정보를 결국 알아서 메일을 여는 게 더 유리하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죠. 네네. 이런 범죄로 네. 악용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15세에서 65세까지 예. 보니까 약 10명 중에 7명이 정보가 유출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혹시 지금 뭐 매매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은 이제 건당 이런 식의 매매가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막 한 1,000만 건이 유출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네네. 결국 돈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대출 사기 목적의 개인정보일 경우에는 네. 건당 10원에서 100원이랍니다. 아. 그러면 1,000만 건을 결국 대출 사기 목적으로 주면 네네. 약 한 10억 원 정도로 이제 매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네. 해킹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네네. 그 개인정보 유출 감시센터 1332번으로 전화를 해서 네네. 거기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 요즘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네. 이 참 변화되는 세상에 네. 세상을 무시해 살 수도 없고 네. 참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필요한 데만 가입하고 네. 그리고 가입하더라도 그 사이트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남기지 말도록 하고 네네. 비번은 한 3개월마다 또 수시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온 메일이나 쪽지 같은 거 그건 아예 열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스스로 개인 정보를 관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침해가 되면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나 또는 네. 이제 보호나라나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 이제 신고를 해서 네. 결국은 그 신고 정신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이 피해 보지 않도록 피해 당하면 즉각 신고하고 네. 또 피해 당하기 전에는 예방책으로 이렇게 네네.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또 주의해야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고객들을 유치하는 기업이나 기관들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교회마다 여름 캠프가 한창입니다.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겠고요. 이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